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현재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있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차갑지긴 하지만 조금은 상쾌한 아침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래도 일교차가 계속 심할 테니까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죠. 야, 이거 이번 주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었는데 나 봤어요. 미국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려지는 연준 의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연준 의장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했어요. 생각해보면 오늘 결과치를 보니까 시장은 의외로 파월 의장의 연임이 아니라 레이얼 블레이너드가 의장이 되기를 바랬던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금융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는 조금 컸습니다. 오히려 레이얼 블레이너드가 되면 시장이 좀 혼동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 레이얼 블레이너드가 더 비둘기라는 거예요. 금융과 관련해서, 은행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강경한 노선이 좀 있지만 반면에 통화는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민주당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본이 날뛰는 걸 절대 못 보겠고, 니네가 2008년에도 사고를 쳤잖아, 이거 풀어주면 안 돼, 너희들은 더 쫙 쪼아야 돼 라는 금융에 대한 규제. 반면에 야, 못 살겠는데 무슨 소리야, 무조건 낮춰, 금리 낮은 상태로 유지해 하는 이런 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그대로 연임을 하게 되자 금리가 상당폭 튀었습니다. 왜냐? 테이퍼링은 그대로 하겠구나. 기존에 하던 테이퍼링은 그대로 하겠고, 어제 우리 FOMC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테이퍼링 속도가 더 늦어질까요? 더 빨라질까요? 분위기 봐서는 더 이상 늦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죠. 그죠? 빨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상황이라서 금리가 상당폭 반영이 되면서 상당폭 튀었습니다. 거의 0.1% 가까이 튀었어요. 10년물이 9bp대가 튀었으니까 거의 10bp 0.1% 가까이 튀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1.629%까지 뛰었고요. 어제 1.53대였으니까. 그 다음에 그 2년물도 0.53%에서 0.59%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가 급등하게 되자 달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달러도 초강세입니다. 작년 7월 이후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0.5% 이상 달러가 추가 상승하면서 96.52로 작년 7월 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이면에 항상 뭐가 있다? 네, 유럽이 존재하고 있죠. 유로화 약세가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유로화뿐만 아니라 엔화도 상당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로 지역의 약세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셧다운 하고 있고요. 독일 일부도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그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는 좀 셧다운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더하기 뭐가 있다? 네, 우리 ECB 총재죠. 라가르트 총재께서 초비둘기적인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절대 지금 금리 인상해서 안 된다. 지금 긴축을 할 행동을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로화가 큰 폭의 약세입니다. 근데 오늘은 엔화까지 상당폭 약세이면서 엔화가 114점 초반이었어요. 근데 114.87로 약세가 되었고, 원화는 약세입니다. 약세이지만 엔화보다는 덜 약세.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보니까는 1,200원이면 이거 위기 아니야? 막 이런 느낌 많이 드는데 위기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엔화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화는 엔화하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엔원 환율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100엔당 얼마예요? 지금 한 1,060원, 50원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화가 되게 약세냐? 그거 아닌 거죠. 지금 아마 우리가 못 가서 그렇습니다만 뭐 도쿄 정도를 빼고 일본에 가시면은 한국보다 훨씬 싼 가격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아닐까. 이 정도 환율이면 커피도 훨씬 더 싸게 먹지 않을까. 포도주도 훨씬 싸게 마실 수 있지 않을까. 회도 훨씬 싸게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1대 10이잖아요. 일본 엔화하고 흐름이. 근데 이게 1대 10 기준으로부터는 그 원화 강세라고 보통 보죠. 1대10 밑으로 깨지면 원화가 완전 강세고. 근데 지금 뭐 1050, 1060, 100엔당 이런 정도니까 뭐 아주 큰 약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 위안화는 강세 유지합니다. 6.39 위안으로 달러 강세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야, 강아지. 강아지의 강아지가 아니고 강하다의 강아지입니다. 네. 자, 오늘 그 임명 관련 발언 이야기 한번 듣고 지나가죠. 바이든 대통령 언급을 했듯이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경제를 다시 더 잘 재건할 필요가 있다. 나는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박사가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완전 고용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둬서 우리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파월 의장이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경기 침체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 등 전에 없는 도전적 시기에 꾸준한 리더십을 제공했다. 그러한 시기에 미국의 주요 거시경제학자 중 한 명인 브레이너드 이사는 연준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맡아 파월 의장과 함께 일하며 미국의 강력한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 하고 두 사람 그 지명을 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말을 했는데요. 마지막 발언이 목에 딱 걸리는데요. 먼저 미국민을 위해 계속 봉사할 특별한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의회가 연준에 맡긴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내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할 것임을 서약한다라고 얘기했고,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자, 요거 보시고,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뭐가 중요하다? 고용이 중요하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 여기서 도구는 뭡니까? 금리죠. 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것.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안 떨어지고 고착화되면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자, 이거를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상당폭 크게 올랐고, 그로 인해 또 달러도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달러는 유로와 약세도 더불어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런 그 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 강세, 금리 상승, 채권 약세예요. 채권은 가격은 떨어진 거예요. 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참 뭐가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금리가 팍팍 튀면 기술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제 금리 급등, 그다음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대체 자산이 약세가 되었습니다. 금값이 무려 2.5%나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하는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디램 값이 반등을 소폭해서 마이크론이 상승했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도 상승했어요. 테슬라는 모델 S 플레이드를 내년에 약 3월 달쯤에 중국에 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세를 보여주었고, 인텔은 뭐 그동안에 계속 남들 좋을 때 안 좋았으니까 반등을 좀 했다는 것 빼고는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6%로 적지 않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애플 정도만이 그 고가를 내면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냈죠. 0.29% 상승한 161달러를 기록했고, 나머지 그동안 좋았던 주식들은 상당히 빠졌습니다. 특별히 빅테크들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빠졌죠. 나스닥 지수가 1.26%나 빠진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애플을 제어하고 아마존이 2.83%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96, 알파벳 1.76, 메타, 페이스북이 1.24%나 빠진 약세 보여줬고, 그동안 강세를 보여주었던 엔비디아가 3.1% 하락, AMD 1.8 하락, 어플라이드 1.65% 하락, 퀄컴도 1.95% 하락하는 그런 약세를 보여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이얼 블레이너드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은행에 대한 규제는 있다 없다? 없다. 은행들이 다 올랐어요. 다 3%씩 올랐습니다. 웰스파고가 3% 올랐고 JP모건 2%, 모건스탠리 2%대의 상승을 보여주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들이 나오는데 일부 반도체 적체, 자동차 반도체 적체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 얘기가 약간 조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우리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전병수 소장에게 해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반도체 삼성 옛날 그 초창기 좋았을 때 반도체 최고 애널리스트가 대우증권의 전병서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오랜 기간 베스트 애널을 하셨던 그 반도체 달인이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역시나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지금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는 업체들의 담합이다, 일종의. 사보타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논의의 전개 과정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8인치 웨이퍼는 그러니까 요만하죠. 그 다음에 그 12인치는 이만한 300mm, 그러니까 200mm 지름 20cm, 지름 30cm에서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양이 완전히 틀리죠. 그죠? 동그라미가 커지는 거니까 단순히 지름 10cm 커졌으니까 뭐 절반 더 커졌는데 절반이 아니잖아요. 면적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300mm. 그죠? 그래서 반도체는 집적도 싸움이고, 원을 크게 만들어주면 그 한 판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칩량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거 쪼개서 쓰는 거잖아요. 그 네모네모하게 그 동그라미에 네모네모하게 이렇게 박는 거잖아요.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걸 쪼개서 패키징하는 게 후공정이고, 그렇게 패키징한 게 우리가 보는 하나의 그 반도체 칩인데, 그 200mm 웨이퍼하고 300mm 웨이퍼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는 어디 쪽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300mm 웨이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8인치라고 하는 200mm 웨이퍼 증설을 잘못했다가 공급 과잉 터지면 회사 바로 자빠지거든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설 잘못해서 자빠진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잘했던 회사가 어디? 세계에서 제일 잘했던 회사가 어디? 삼성전자죠. 예, 증설 타이밍, 그 다음에 가격을 후드러 까는 타이밍, 가격을 올리는 타이밍, 거기에 천재적 그 능력을 발휘했던 회사가 삼성전자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수십 개 회사들이 다 도태가 됐잖아요. 다 당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증설을 못했는데 다음번에 증설을 한 삼성전자 가격을 후드러 까. 그래서 야, 좋아져가지고 증설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삼성전자가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그냥 들이미니까 조 단위로 투자를 했는데 리턴이 하나도 안 돼. 적자야.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8인치 웨이퍼 시장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에 너무 돈을 못 받았다는 거지. 근데 이번 기회에 확 가격을 올렸고, 가격을 올리는 중요한 방법이 공급을 쪼그라뜨린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D램도 지금 대만의 유통업체들이 지금 서버 업체들의 재고가 평소보다 좀 많으니, 뭐 기존에 한 4주 갖고 가던 걸 8주 갖고 가니, 이제는 뭐 이 정도 8주면 안 산다. 그러니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느냐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면 큰 업체가 이제 3개 남았고, 뭐 키옥지나 이런 데는 좀 이제 소소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만들면 되지. DDR5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DDR4 가격 떨어뜨릴 일을 왜 해? 안 만들면 되지. 안 내면 되지. 한 분기 반 쉬면 되잖아, 실적. 그렇다고 적자 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좀 줄어드는 건데. 그렇습니까? 그쵸?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저희 채널에 나와서 노근산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이, 저하고 이제 방송 대담을 끝내고 집에 가면서 자기가 역대 보아온 것 중에서 유통업체의 시각과 생산업체의 시각이 이렇게 크게 격차가 벌어진 적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아하니 생산업체는 없잖아, 몇 개. 그래서 이번에는 생산업체가 맞겠네. 유통업체가 그동안에 맞았는데 이번에는 생산업체가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그 상황들을 보건데, 여기 이쯤에서는 생각보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닥이 일찍 나오겠네라고 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 이번에부터는 지금 삼성전자가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들은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정황적 상황들을 보니까 그런 상황, 유통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상황이 나쁘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거는 단기적인 거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시 8인치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8인치 증산을 안 하는데 하도 압박이 심하니까 이제 조금 내놓고 그다음 가격이 좀 올랐죠. 가격이 오르니까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적체가 일부 해소된다는 뉴스와 더불어서 자동차 주식들이 상당히 강세였는데요. GM이 3.6% 올랐고요. 포드 5.6% 올랐습니다. 이게 자동차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리 데이비슨도 4.9%나 올랐는데, 반면에 리비안이 8% 급락했는데요. 이거는 따로 뉴스가 있었습니다. 포드가 리비안과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 계획을 철수했다라고 하면서 떨어졌고 8%나 급락을 했고요. 철강업체 6호 6% 급등하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비축유 풀겠다고 하니까 오펙이 반격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증산할까? 안 할 수도 있을걸?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모더나, 그 다음 부스터샷 허용이 되니까 모더나가 7%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관련 종목인 메타와 로블록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옥타 등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말씀드렸던 펠로톤은 하락이 지속되는데, 어제 한국 우연히 카카오톡에 광고가 뜨는데 되게 재미난데, 영어 학습 업체 야나두가 트레이닝 시장에 뛰어들었더라고요. 실내 자전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 잘하면은 치킨도 주고, 우리가 이제 플레이 투 언이잖아. 근데 이것도 플레이 투 언이지. 운동을 하면 뭔가를 주는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하네요. 지금 업체들이, 이게 돈이 많은 시대가 되니까 자기네들은 시리즈 1, 2, 3 ABC 이렇게 모아서 땡겨가지고 시가총액을 크게 상장을 하면 되니까 당장의 수익에 눈 감고 사업을 지르네요. 지금 자기네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전거 사가지고 그걸 해서 어떤 정도 하면 리턴을 준다 하는 이런 리턴 개념이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요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앞으로 세상을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잘 보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 경제를 알게 되면 세상이 참 재밌죠.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왜?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니까.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죠.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기업들의 싸우는 이 격투기 세상,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게 될 거고요. 자,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어리지만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 강민우, 동강으로 알려진 우리 강민우 군이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는 모니터 앞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 다 읽어봤고요. 굉장히 재밌고요. 굉장히 진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업 투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업 투자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보여줬고, 전업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잘 나와 있는 책이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한번 꼭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투자의 책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